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 의장이 항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69살 조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큰게. 아, 근게. 큰게. 안녕하세요. 금계 브리핑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소장님? 네. 지난 9월 3일 날 하고 지금 거의 2달 만이에요. 네, 죄송해요.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닌데. 아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네.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 말고도 그 지역 현안을 좀 다른 포맷으로 해서 네네. 그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계 브리핑이 원래 저희가 출발이 네. 저희가 발표한 성명, 논평, 그렇죠. 보도자료 이런 게 너무 좀 딱딱한 글로 되어 있고 네. 또 신문 보도나 방송의 뉴스를 통해서만 뭐 접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영상 버전의 성명, 논평을 한번 준비하자 해서 하는 게 우리 금계 브리핑이잖아요. 네. 사실 아직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하고 있는 스스로도 좀 많이 어색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알림 부탁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보통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네. 다 하거든요. 네네. 이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면서 네, 해야 해야죠.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이 화면 이쪽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보면서 누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단체에서 논평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논평을 발표한 게 네. 그 송성환 의장이 유죄 판결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고 유죄 판결 받고 난 그 송성환 의원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항소한 걸 보면서 더욱 화가 나니까 네.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좀 내고 네. 함께 분노하자 네, 이런 그렇죠. 내용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2016년 9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는데 여행사로부터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송성환 의원이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 그것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 21일 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 날 송성환 의원이 항소를 한 것으로 네.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보니까 재밌는 뒷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네. 여행 경비가 총 3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도의회에서 25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350만 원을 마련해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행 가기 직전에 공무원 한 사람이 여행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경비를 환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여행 경비가 240만 원을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송성환 의원이 자부담으로 냈던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자기가 내겠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송성환 의원을 수사 중이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처음 금품 수수 혐의가 16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이 2020년. 네. 시간이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그 사이 송성환 도의원은 의장의 임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네. 의원의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심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네. 의원 신분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의 수사하는 과정이랄지 재판 과정을 보면은 일반인들로서는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온정적이고 그 의원에게 유리한 어떤 이런 일정이 잡혀가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윤리특위가 이제 검찰 기소 당시에 윤리특위가 열리긴 했는데요. 윤리특위가 열렸을 때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림으로써 의회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검찰 기소하던 당시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때 아니, 당시에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 그 윤리특위는 뭐 한 거죠? 뇌물수수 혐의로 의장이 기소된 것만으로도 품위를 떨어뜨리고 도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러니까 징계가 타당하다라고 밝혔으면서도 결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핑계를 대면서
뭐 그냥 의장이 하는 본회의 의사 진행을 중단하는 것을 권유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내려버리고요. 감싸기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 중에서도 인정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금품을 수사하긴 했거든요. 네. 그 징후 관련한 거예요. 행정자치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로부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돈을 건네받아가지고 뭐에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핑계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넘어왔다가 심지어는 올해 4월에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의장의 명예를 좀 회복해야 한다. 이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도의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됐고 또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장 임기 만료 전에 명예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황당하네요. 네, 자기들이 1년 전에 내렸던 네. 의사진행 중단 공고를 철회하는 또 이런 사태를 연출하면서 정말 심한 비판을 받았죠.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뭐 성명을 내면서 네, 의장 그랬죠. 사퇴하고 네. 윤리특위 위원들도 다 사퇴하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각해진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불신이 커질 경우 나중에는 정치적 냉소로 이어져서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런 정치 혐오가 바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무관심은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드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기를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내가 조정 가능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음껏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똑바로 못하고 있네 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수록 그래서 그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개선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신용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국장님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잦거든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 뭐 개인 자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개인 문제로 몰아가지고 소속 정당의 책임을 또 회피하려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이것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천할 때는 우리 당 소속 의원입니다.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네. 뭔 일이 터지면은 우리는 그런 일 우리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고 그 의원이 잘못한 거네요. 라고 하는 거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감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힘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유권자로서의 어떤 심판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모습 그런 경험들을 또 우리가 해냄으로써 우리 지역 정치 발전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 해야 할 일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공천만 되면 당선 확정이라는 그런 사실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변화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신용이라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지역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네. 한 번쯤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인데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골라내서 잘 떨어뜨리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내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좀 필요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여러분 아쉽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 한번 드립니다.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요구들부터 드릴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하는 이런 활동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벌어진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성명이고 논평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고 같은 거는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뭘 다루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일을 시민의 눈높이로 그렇죠. 그리고 시민의 뜻을 담은 목소리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계속 노력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참치. 또 봐요 참치.